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2100년 기온 예측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한 10조 4드론 팀입니다. 저희 세부 주제는 지역적 기후 모델링을 통한 전 지구적 기후 모델링과 기온 변화 추세 시각화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허진호 학생, 백엔드의 공도한, 박승호 학생, 프론트엔드의 윤종범 학생입니다. 이번 발표는 인공지능,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파트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컨셉트는 신경망에 무작위 추출한 위도 경도 원바이원 지구 관측 기후 데이터를 학습시켜 시간 지역적 편향이 해소된 일반화된 지구 기후 모델링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 기후 모델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했는데요. 먼저 지구 기온 데이터입니다. 버클리 어스에서 제공한 위도 경도 원바이원 월별 기온 데이터입니다. 1850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평균 기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네이처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공개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데이터입니다. 기온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위도 경도 원바이원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1850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측 데이터와 2015년부터 2150년까지의 8개의 SS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IPCC는 기후협약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UN 산하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입니다. IPCC 6자 평가 보고서에서 SSP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SSP 시나리오란 인류 산업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 복사 강제력 시나리오입니다. SSP 1에 가까울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 5에 가까울수록 높아집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SSP 1-1.9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1, 2, 3, 5 같은 앞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뒷부분은 복사 강제력 수치입니다. 복사 강제력이 높다는 의미는 대기 중에서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복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대기 중에 갇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두 데이터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에는 하나의 셀,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갖는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온도, 이산화탄소 ppm, 지면 수면 비율, 위도 전기화 데이터, 월, 사인, 코사인 정결값을 입력으로 주었습니다. 경도와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신경망의 편향성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배제했습니다. 학습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시간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시간, 위도, 경도 모두 무작위 선택되어 추출됩니다. 관측 기간인 185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로 1850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 데이터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2024년부터 2100년까지는 신경망 모델이 예측하게 될 시간대입니다. 시간, 위치의 편향성을 제거하고자 무작위 추출을 진행하였고, 시계열 예측 특성상 장기적 추세에 있어서도 편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의 타임 스텝 길이를 최대 48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기반하여 예측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경망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MLP, RNN, GRU, LSTM, 그리고 LSTM의 싱글 헤드 어텐션을 조합한 5개 알고리즘을 선택했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레이어, 히든 디멘션, 비용 함수, 학습률, 시퀀스 랭스를 다르게 주었고 최대 40에포까지 설정했고 페이션스를 10에포,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4096으로 주었습니다. 각 알고리즘별 108개의 가중치를 학습시키고 평가했습니다. 얼텍스 4090 한 장으로 약 이틀이 소요되었으며 모델 복잡도, 평균 손실, 그리고 실제 평균 온도와 예측 평균 온도의 오차를 모델 선택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STM 레이어 2개, 히든 디멘션 100개, 비용 함수를 후보, 학습률 0.001, 그리고 시퀀스 랭스를 48개월인 가중치를 선정했습니다. 성별 모델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2100년까지 8개의 SSP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RTX 3060 한 장으로 약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8개의 시나리오를 병렬 구동하였으며 모델 총 추론은 약 5억 회입니다. 다만 시간 비용의 제약으로 한 가지 모델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과도한 I/O 병목으로 GPU의 컴퓨팅 파워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파랄수록 온도가 낮고 노랄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2093년 8월의 이미지입니다. SSP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P1에서 낮게, SSP5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SSP370, 585에서는 SSP434, 534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강제 복사량에 따른 패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5개의 시나리오의 결과를 도식화한 그래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SSP119일 때 약 1도 상승했으며 SSP585일 때 약 3도 상승했습니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예상 범위와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50년대 예측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2090년대 예측은 SSP585를 제외하면 보고서 예상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585의 경우 극단적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SSP245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는 SSP245에서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프로젝트의 방법론은 전통적인 예측 모델 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은 최대 40만 건의 샘플로 학습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로 지구 기후 모델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UN IPCC 6차 평가 보고서 예상 범위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사했습니다. 이는 본 프로젝트의 접근 방향이 유효함을 방증합니다. 이상으로 AI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 파트 설명입니다. 먼저 서버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들은 도커 컨테이너로서 캡슐화되어 배포되며 컴퓨팅 자원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서비스를 손쉽게 복제하여 분산 배치함으로써 가용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영역에 속하는 물리 서버들이 도커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형태로 생성되는 가상 확장 랜에 참여하여 클러스터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도커의 수업 모드를 통해 임의의 서버를 손쉽게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AWS 서버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서버의 가상 확장 랜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어 각 노드의 서비스들이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HTTPS 접속을 위한 SSL 인증서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들은 SSH 파일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배포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통해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의 흐름입니다. 최초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매니저 엔지닉스가 HTTPS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젠킨스 URL로 접속하였을 시에는 요청을 복호화하여 젠킨스 서비스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젠킨스는 기스로부터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 빌드한 뒤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서비스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어서 프론트엔드 혹은 백엔드 URL로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워커 엔지닉스에 요청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워커 엔지닉스는 해당 요청을 복호한 뒤 각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에 전달합니다. 백엔드 API로 호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백엔드 모듈들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조회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혹은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은 앞선 과정의 역순으로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사용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에선 저희가 배포한 웹 서비스 시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저희 프로젝트 명과 로고를 함께 명시하여 홈 버튼으로 사용하였고 우측 상단에는 저희 프로젝트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8개 SSP 시나리오에 대한 기온 예측 값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넣었으며 다음과 같이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GitHub와 데이터를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원하시면 확인하고 직접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6대륙과 함께 하단의 남극,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전세계까지 8개 중 1개의 대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8개 SSP 시나리오와 계절 정보까지 선택하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륙의 예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자세한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면 1도 단위로 직접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셔서 자세한 지역의 예측 정보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의 템플릿에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지역들을 임의로 넣어 클릭 한 번으로 한눈에 예측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아시아를 클릭하여 SSP 2-4.5 연평균 값을 선택한 다음에 예측하기를 누르게 되면 통계 페이지에서 예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아시아 예측 정보와 함께 디폴트로 전세계 SSP 2-4.5의 연평균 시나리오를 추가로 출력하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는 현재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다른 지역 정보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터에는 우선 시작 연도로 1850년부터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몇 년 단위로 볼 것인지 연도 단위, 보기 방식은 최고와 최저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균 데이터로만 볼 것인지, 마지막으로 전세계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미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지역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지역 간의 온도 비교 또는 같은 지역 간의 다른 SSP 시나리오나 계절 정보를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자유롭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럽의 예측 정보를 불러와서 아시아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위도와 경도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다른 SSP 시나리오나 다른 계절 정보를 선택하여 예측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기온 예측 웹 서비스는 전 지구적 모델링을 통해 매우 다양한 지역 또는 대륙의 예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 다른 지역 간의 비교 또는 같은 지역의 다른 예측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